이병 뭐해? 아, 말 시키지 마. 고소장 안 쓰고 있어요. 계속 해볼게. 말 시키지 마. 나도 변호사인데 사실 좀 부끄러운 일 당해가지고 말을 될지 모르겠는데 내 사건 하나 수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받았거든. 내가 오히려 돈을 못 받았어. 기다려달라고 했어 나한테. 입금을 안 하시더라고. 아니 변호사가 돈 떼이면 간지가 안 나지. 그래서 내가 조용히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도 돈을 떼이는데 일반인들 더 그럴 거 아니야. 계속 해볼게. 말 시키지 마. 아, 연락을 안 받아. 아까 전에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막 뭘 작성하시던데 네. 왜 그런 작성을 했어요? 사건을 하나 맡았었어요. 이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착수금을 받고 일을 하는 직업이니까 이분이 왔을 때 처음에 되게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다. 분납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그 편의를 좀 받으렸어요. 일을 수행을 하고 받을 기한이 됐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연락이 지금 안 되세요. 그런데 보통 이 계약을 이제 맺은 이후에 돈을 이렇게 안 내고 잠수를 타면 민사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사건은 이제 형사적으로 고소를 할 마음을 먹게 됐어요? 민사는 이제 채무불이행 청구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저를 기망을 한 거예요. 금전적으로 이제 착수금을 지급할 것 같은 그런 능력과 의사를 저한테 보이신 거죠. 그런 부분 좀 양해를 해드렸지만 어쨌든 지급할 의사는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거를 믿고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상 처음부터 입금이 일부 됐을 때는 사실 본인의 명의가 아니었거든요. 본인이 입금을 한 게 아니었어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저한테 사건은 맡겼지만 갑자기 이야기가 또 울컥 가네. 그냥 진행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사실 저도 이제 웬만하면 좋게 해결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연락도 안 되시고 해가지고, 특히나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떼인 돈 받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런 거를 한번 좀 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이걸 시청을 하시면서 구독자님들도 조금 이제 그런 일이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좀 그런 거를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찍어봤어요. 형사 고소가 들어가면 이제 고소장 작성 이후에 다른 절차들이 있을 건데 네. 그 절차들은 언제 소개를 해드릴 건가요? 고소장은 접수를 시켜야 되겠죠. 일단 관할은 여기 저희 서초동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웃겨? 네, 서초 경찰서로 접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진술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술을 하러 가면 진술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진술조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제 그 고소장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피고소인을 부르겠죠. 의뢰인을 부르겠죠. 이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죠. 들어보고 처음부터 그런 기망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변제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필요하면 또 대지조사를 하겠죠. 뭐 누구 진술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검찰로 이제 사건이 넘어가고, 거기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뭐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중간에 형사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어가지고 뭐 합의를 좀 해봐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절차까지는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일단은 접수부터 하려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인데, 일반 보통 사람들이 보면 변호사가 사기를 당했다 하면 아하 저 변호사 사기 당했네 이렇게 조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이유는 뭔가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제 할 일은 다 했어요. 변호사는 사실은 뭐 돈을 받아내는 일보다는 어쨌든 그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주는 능력과 그런 게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은 이유는 사실 변호사로서 일을 했던 그 수행했던 내용에 대한 거지만, 다른 분들은 뭐 돈을 빌려줬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평생 마련한 돈을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겨줬던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보이스피싱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거에 연루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이런 절차가 있다, 어떻게 수행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쉽게 조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준비를 해본 거고요. 뭐 돈을 받으면 좋겠죠.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정보 전달 차원에서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변호사 조력 받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혼자 할까 했는데, 근데 변호사도 이제 자기가 연루가 되면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저 아까 보셨잖아요. 키보드 지금 다시 하나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이런 객관적인 입장을 변호를 해줄 수 있는 저한테는 또 걸출하신 변호사님 두 분이 계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그냥 해주라.
네, 일단 간단하게 고소장을 작성할 때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소장 표지를 작성을 하실 때 뭐 고소인, 피고소인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관할을 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했는데 뭐 경찰서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검찰청으로 보통 저희는 이제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제출을 할 때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을 하셔서 이제 작성을 하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도 특정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상대방 이름만 아시면 이름만 일단 적으시고요. 근데 휴대폰 번호라든지 아니면 주소는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특정을 하려고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특정을 해주긴 하는데 최소한의 인적사항이라도 좀 알 수 있어야 가능하고 그래서 뭐 저 이외에 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시거나 뭐 다른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사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특정이 돼야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소 내용을 쓰실 때 보면 제가 고소 제명에는 사기죄라고 적었는데 해당되는 제명을 적으시면 되고 여기 적용법조 또한 이제 언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이제 이게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 틀린 내용을 기재를 하더라도 수사관이 해당 내용으로 이제 정정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소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사실 저는 여기서는 뭐 피고소인은 변호 업무를 맡아서 일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사건의 경과 여기가 이제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처음 만나서 이제 어떻게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내용은 어떤 건지 언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후에 제가 이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망을 했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계약 내용을 설치를 하시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 뭐 어떻게 변제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연락이 두절이 됐다든지 아니면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뭐 이 내용은 사실 간단하게 들어가도 어차피 수사기관에 가서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게 되거든요. 진술을 하실 때 좀 더 살을 덧붙여서 진술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범죄 성립 내용에는 사건에 대한 사기죄의 범죄 사실 내용을 설치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피해 사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결어에 법원 단계부터 사건을 진행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해줬고 하지만 뭐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지급을 하겠다는 메시지만 받고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게 제가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이제 엄벌을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 이외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이제 엮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내용을 결론에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어떤 내용이든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내용을 쓰셔도 돼요. 첨부 서류에는 이제 증거를 쓰시는 건데요. 뭐 계약서를 일단은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네요. 언제까지 지급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내역을 제출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보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구독은 무제니까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구독은 무제니까요. 눌러주실 거죠가 너무